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과 북상하는 태풍 말라스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오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대구 32, 대구 달성이 43.5, 청도가 45, 고령이 35.5, 경주가 34.5mm 등입니다. 비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 80에서 150, 많은 곳은 200mm 이상 내린 뒤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은 내일 오전에, 동해안 지역으로는 내일 밤에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2도, 구미 21도, 포항 23도 등 22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며 비 피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신세계 백화점이 함께 문을 열면서 벌써부터 대구 지역 유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2월 개점을 목표로 공정률 70%를 넘긴 신세계 백화점은 겉모습만으로도 소비자들을 압도시킵니다. 세계 최대 백화점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부산 센텀시티에 버금가는 규모로 대구 최대 백화점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입니다. 백화점 안에 대형 아쿠아리움과 테마파크가 함께 들어서 단순한 판매 시설을 뛰어넘어 문화와 오락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기존에 있는 어떤 쇼핑을 위주로 한 그런 쇼핑 센터가 아니라 다양하게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고객들이 왔을 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설로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룡 백화점의 등장으로 기존 백화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딴 여객백화점의 대구 진출로 큰 타격을 입은 향토기업 대구백화점은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인근에 대구 최대 규모의 아울렛을 지어 내년 3월 문을 열 계획입니다. 대구 시민들과 더불어서 성장한 백화점으로서 앞으로 대구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 좀 더 편리한 서비스, 그리고 대구 시민들과 같이 하는 그러한 아울렛 백화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종 백화점만 있었던 지난 2003년 여객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진출한 롯데백화점은 10여 년 만에 대구점 건물을 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1,300억 원을 들여서 모든 층에서 리뉴얼 공사가 진행됐는데 이 판매 면적을 50%나 더 늘렸습니다. 서울에서 유행하고 있는 브랜드를 대구로 유치해 경쟁력 강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구에 오픈한 지가 13년 차인데 그동안에 그 매장에 큰 변화를 주지를 못했는데 이번 그 매장 리뉴얼을 통해 가지고 보다 많은 고객들이 저희 백화점에 편하게 방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대구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대백화점도 개점 이후 처음으로 새 단장에 들어가는 등 신세계 백화점 개점을 앞두고 유통가에선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 구하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 요즘은 해외로 눈을 돌리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고 또 실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라고 하네요. 보도에 조지한 기자입니다. 최악의 취업난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해외 경험을 쌓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쪽 시장에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제 경험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단기간 내에 많은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점이 해외 취업의 좀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학에서는 선진기업 탐방이나 개발도상국의 학교 시설 보수 같은 봉사 프로그램을 대폭 늘리며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 분야나 컨텐츠 분야는 사실 상당히 지금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력을 쌓으면 다시 또 국내로 컴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험하라는 것이죠. 취업에 보다 적극적인 전문대에서는 입학 때부터 외국어와 기술을 함께 교육하는 해외 취업 전문반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학벌보다 실력 위주 평가로 IT와 미용 분야에서 특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본 쪽에 저희 대학에서는 많이 취업할 수 있는 업종들, 분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이나 다른 인도보다는 한국인들이 더 정서에 맞고 또 문화 정서도 맞다 보니 이들 더 잘하고 그렇게 되니까 더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는 대학생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네, 내년으로 다가온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를 앞두고 경상북도가 베트남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새마을운동 연구소를 연대 이어서 이 문화, 경제 분야에서도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2017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앞두고 베트남과 협력 관계를 다지고 있습니다. 우선 새마을운동 확대가 눈에 띕니다. 경상북도가 인도네시아와 세네갈에 이어 해외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연 베트남 새마을운동 연구소는 현지 정부와 대학 등과 협력해 새마을운동 확산에 나섭니다. 새마을운동 시범 사업으로 소득이 17%나 늘어난 다이떡은 룽반 마을 사례를 경험한 베트남 정부도 협력 강화에 적극적입니다. Tôi đến đây và chứng kiến một cái sự thay đổi rất là nhiều so với lại trước đây và những cái sự thay đổi này và sẽ tiếp tục có những cái thay đổi trong cái thời gian tiếp theo. 특히 베트남 닌투언성의 새마을 시범 마을에 새마을 유치원을 신설하는 등 경상북도는 어느 때보다 베트남의 전략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이 뜨거운 데다 인구의 약 40%가 24세 이하의 젊은 층인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할 만한 거대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국의 지도층과 국민들은 이를 두고 양국 관계를 형제관계, 사돈관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보다 심화시키기 위해서 경상북도는 문화 교류뿐 아니라 관광, 경제, 통상 등 다방면에서 양국의 경제 협력을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경제 엑스포로 성공하기 위해서 상공인들 그리고 호치민 시청 또 총경사관과 협의를 해서 세계문화 엑스포가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계기로 경상북도와 개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베트남과의 관계가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대구시가 대구시 동구 안심역과 경산시 하양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건설 사업의 설계에 착수한 가운데 내년에 공사를 발주해서 오는 2021년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7km 구간에 정거장 3곳이 만들어지는데 사업비 2,672억 원 가운데 대구가 32%,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68%를 부담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건설 사업이 끝나면 경산의 13개 대학과 공단, 주민 등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면 물론 대구 경북의 상생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오는 23일까지 환경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과 공무원의 정책 제안을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공모는 대구시 민원 제안 통합 시스템인 두드리소를 통해 접할 수 있는데 공모 주제는 생태도시 만드는 방법과 폭염 해소 방안,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등입니다. 제안이 채택되면 최고 300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대구시는 올 들어 2번의 정책 제안 공개 모집을 통해 922건의 안건을 접수했고 이 중 38건을 채택해 시상했습니다.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농산물 철도는 2013년 570건, 2014년 482건, 그리고 지난해 500건 등 모두 1,560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2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충북이 199건, 전북이 174건, 경북이 145건, 전남 135건 등입니다. 경찰청은 9월이 농작물 철도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때인데다 올해는 채소값이 폭등해 철도범들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크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광주와 맺은 달빛 동맹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2.28 민주운동 기념일 지정을 두고 대구와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공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국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대구와 광주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예산 동맹을 맺어 협력하도록 할 예정이고
대구 경북연구원과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 사이에 프로젝트 공동 발굴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주요 철강제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철강제 수출은 1,765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줄었습니다. 수출이 감소한 것은 세계 철강 경기 침체와 중국의 구조 조정 여파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내 첫 항공전자부품 전문시험평가 기관이 문을 엽니다. 영천시는 다음 달 14일 녹전동에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준공식을 갖고 항공전자 장비와 부품의 시험평가를 비롯해 인증과 연구 개발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영천시는 지난해 5월 본격 가동 중인 미국 보잉사의 영천 MRO 센터와 함께 국내 항공전자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